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나라 안팎 상황을 보면 편히 마음을 내려놓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청구가 거듭 불어댄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오늘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네, 정치권 소식 오늘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년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저출생으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모시고 이야기 듣고 있죠. 오늘 8번째 전남 장흥군의 김성군수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월 26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8번째 순서 오늘은 노벨문학상의 산실 전라남도 장흥군입니다. 장흥군의 김성군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시간 걸립니까? 저희들이 이제 KTX 타고 왔는데요. KTX 어느 역에서 타요? 나주역에서 탑니다. 그러면 장흥에서 나주까지는? 나주에서 장흥까지는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40분. 네, 이제 승용차로 오고요. 네. 거기서 이제 열차를 끊어가지고 용산역까지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네, 그래서 2시간에서 여기 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KTX 타고 오니까 한 3시간 정도에 왔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승용차로 오면 한 5시간 이상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죠? 약 한 400km 정도 됩니다. 여기가. 장흥 전라남도 맨 끝에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정남진 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정남진? 장.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광화문을 기점으로 정동쪽에 있는 데를 정동진이라고 정동진 그러고, 알죠? 그리고 이제 서쪽에 있는 걸 정서진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정서진은 어디예요, 그러면? 인천입니다. 인천. 네, 정북진이 이제 중강진이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정남진은 이제 우리 장을 우리가 정남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을 기점으로 정남쪽의 가장 끝트리에 자리 잡은 지역이 정남진 장이 됩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지금 한 622제곱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게 서울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지금 현재 장흥의 인구는? 인구는 34,451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4,000. 451명. 예. 네. 우리 군수님도 장흥 고향이시죠? 고향에서 태어났고요. 네. 장흥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장흥에서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는 이제 광주에서 졸업했고 대학은 서울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한 8년 근무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인구가 얼마나 됐어요, 장흥이? 저희들 이제 장흥군에 제일 인구할 때는 약 14만 명까지 됐는데요. 그게 한 67년도 정도였고요. 저희들이 다닐 때만 한 12만 명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군수님은 몇 남 몇 여에 몇째로 태어나셨어요? 저희는 6남 1녀의 넷째 딱 가운데. 7남매. 네, 7남매. 그때는 뭐 7남매, 8남매가 옆에 흔했죠. 흔했죠. 대부분 다 그랬죠. 지금은 그때는 인구 걱정을 안 했는데 이렇게 치면. 그때는 인구 걱정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많이 나서 걱정을. 그때는 2명만 나면 예비군 훈련도 면제해주고 뭐 그랬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장흥에서 다니셨는데 그때 한학급이 몇 명이었어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 한학급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이제 60명, 65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전체 학교가 초등학교가 50명 이하가 저희들이 장흥군에 초등학교 14개가 있는데 14개 중에 11곳이 50명 이하고요. 참. 3군데만 이제 50명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약 40개까지 있었는데 26개가 거의 이제
폐교되거나 통폐합되고 다 폐교됐죠. 지금 14개가 남아 있는데 네. 11군데는 50명 이하고 그중에 3군데만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있습니다. 네. 100명에서. 그렇게 폐교된 학교는 뭘로 활용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처음에 이제 폐교된 학교는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한테도 매각했는데 이게 개인한테 매각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성이 좀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인 이제 군에서에다가 우선 수의계약을 이제 가능하게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체험학교로 한다든가 체험학교. 예, 그다음에 이제 체험 또 이제 그런 지역에 그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그런 걸로 활용한다든가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한강 작가 노벨상을 탐으로써 이제 폐교 같은 걸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 등 또 거기에다가 문학 레지던스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학 창작소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가 다 폐교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멀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녀요? 이제 통학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가 다녀야죠. 버스가 순항해서 그거는 이제 다니고 있고요. 예. 어릴 적 장흥의 설날 풍경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희들이 이제 크게 대명절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설날하고 추석하고. 그렇죠. 그런데 추석보다도 더 기다려진 게 설날이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다 대명절에 뭐 가족들도 만나고 다정한 이웃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지만 이제 설날 되면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어떤 게 세뱃돈. 예, 세뱃돈. 시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뱃돈. 평상시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용돈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설날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또 육친 이제 가족으로부터 친지로부터 이렇게 받으니까 설날이 훨씬 더 기대가 됐죠. 그랬죠. 예.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그때는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용돈을 못 받다가 그때가 되면 그래도 용돈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다려지고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새 옷도 좀 사입고 그러는데 남매가 형제가 많다 보면 다 또 물려입죠. 그렇죠. 대부분 물려입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특별하니 이제 그 중에서 부모가 보기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거나 옷이. 근데 그런 이제 자식들만 특별히 이제 장날 가서 시장에서 뭐 옷 한 벌이나 사주거나 뭐 운동 하나 사주거나 그런 것들이 설빔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군수님은 이른바 징검다리 재선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국회에서 8년 동안 이제 보좌관 생활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도의 지방선거가 되면서 도의원을 또 재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군수를 출마를 했는데 2번 실패하고 세 번째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된 다음에 3수 끝에 당선. 그런데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감점 또 신인 가점 제가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쉬고. 그래서 민선 6기 때 2014년부터 18년 동안 했는데 도대체 제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평가받는지 평가를 못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해가지고 2018년도에 다시 당선이 됐는데 그 4년 동안 쉬는 4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고 지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고 그랬죠. 지역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굉장히 숙고하고 연구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민선 8기 와서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한 장은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18년에 당선되신 게 아니고 18년에는 경선 탈락하셨고 그렇습니다. 22년에 당선되셨고 그래서 이제 재선이 징검다리 재선이.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노벨문학상의 산실 장흥군 그랬는데 바로 한강 작가 아버지 한승원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고 지금도 한승원 선생이 살고 계신 곳이 장흥이죠?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뭐 장흥만의 경사가 아니라 온 국가적인 경사죠. 그렇죠. 온 국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최초로 노벨문학상은 처음이고 이건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지역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장이자 대한민국의 장의 자랑이잖아요. 또 이 노벨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탐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떤 품격을 세계 속에서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엄청난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벨문학상 때문에 장흥이 요새 좀 뜹니까?
많이 뜨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지만 이제 태어나기는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나 예. 방학이 되면 항상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자기 이제 할머니 집에 보냈기 때문에 예. 방학이 되면 항상 이제 지역으로 이제 고향으로 예, 회진을 예. 오셨어요. 예. 거기서 저는 이제 문학적인 어떤 감성이라든가 문학적 어떤 정서를 좀 키워간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특히 이제 한승원 선생 자체도 이제 작가잖아요. 소설가이기 예. 때문에 그의 어떤 그 뿌리가 그대로 한강 작가한테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네. 또 한승원 선생이 우리나라의 어떤 중견 작가로 상당히 이름 있는 작가잖아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부녀가 같은 작가로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름을 예. 날리는 것은 좀 드물다고 그렇죠. 경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이 이제 한강 작가의 어떤 본적을 딱 치면 전남 장군 회진면 신상리 신덕마을이라고 나와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것은 아마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으로 아버님이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뭐 장군은 뭐 한강 작가를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그동안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장이 예. 굉장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이름을 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한 우리 장의 축복이자 그럼요. 또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탄 후에 한강 작가가 혹시 장흥 아버님한테 왔었나요? 네, 지금 노벨 문학상을 탄 이후로는 아직까지 안 온 아직 것 안 같고요. 오셨어요? 이제 오면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저한테 경산대. 조용히 한번 좀 연락을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예. 오면 이제 그러나 근데 2022년도에는 이제 두 번 왔는데요. 한 번은 이제 한승원 선생님의 시화전이 광주에서 개최돼서 어허. 거기에 참석을 했고 또 우리 장흥에서 청년 문학제가 열렸을 네, 때 네. 그때 이제 와서 이제 장흥 한강 작가한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강연을 한 사례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래요? 한강. 이제 어릴 때의 어떤 추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항상 방학이 되면 저기 아버님이 내려가라고 해서 모기 뜯긴 거. 그다음에 겨울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김 있잖아요. 예. 김을 이제 생산해 갖고 말리고 그럴 때 거기 가서 일했던 그런 거. 그래갖고 감기 걸려서 이제 왔던 그런 추억들. 그리고 자기가 출판사에 근무할 때 이렇게 호남 투어를 할 때 스쳐 지나가면서 장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어떤 풍경, 풍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승원 작가는 장흥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살고 계신 곳이 태어난 곳에 그냥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요? 네, 한승원 선생님이 태어난 생가는 방금 전남 이제 장군 회진면 신상리고요. 예. 신덕마을이고 예. 지금 한강 이제 한승원 선생님이 작품 활동한 데는 지금 안양면 율산리에 거기에 이제 해산 토굴이라는 데는 이제 집필실이 있고 해산 토굴. 예. 그 해산이 이제 한승원 선생님 홈입니다. 호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문학교실이라고 해갖고 달깃는 집이라는 문학교실이 있어요. 뭘 문학교실. 아니 달 뭐요? 달깃는 집. 달을 이제 물가에서 깃는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 문학교실 집이 그 이름이 예. 달깃는 집이에요. 그 달깃는 집이라는 한승원 선생님의 어떤 작품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문학교실을 달깃는 집이라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안양면 율산리. 네네네. 거기 이장님 전화로 좀 연결해서 네. 얘기 좀 들어보고 또 계속 군수님과 말씀 나눕니다. 율산리의 박흥식 이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군수님하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인사 좀 하시고요. 예. 아이고 우리 박은식 이장님 왔다 이렇게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통화하니까 별나도 반갑습니다. 네. 예. 잘 지내시죠? 예. 제가 지금 서울 여의도까지 KBS 여기 라디오 본부까지 왔습니다. 시사본부까지. 이렇게 또 장섭에 있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전화로 연결해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도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군수님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장 홍보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군수님 저랑 인터뷰할 때는 사투리 일절 안 쓰시더니 이장님 뭐 목소리 들으니까 그냥 바로 사투리가 튀어나오네.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
예. 지금 설 앞두고 장흥 고향에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것이 아직까지는 그 연휴가 길어서 그런가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내일이나 되면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 선생님 그 지필실 해산토굴 거기가 바닷가 마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좀 주변 경치를 좀 설명해 주시면. 예, 그럴게요. 지필실은요, 저희 마을 상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필실에서 약 1km 전방에는 등량만 청정해역이 있고요. 토굴 앞에는 넓은 들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필실 뒷산은 조그마한 산인데 우뚝 솟아 있어요. 예. 그 산을 옛날 어르신들이 암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산이라고들 합니다. 암소가 누워 있다. 네. 그 지필실 해산 토굴은 예. 거의 소의 그 심장 부분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아하. 예, 소가 해산 토굴을 누워서 품고 있는 예. 그런 형상이라고들 해요. 네. 예, 그곳에서 앞을 바라보면은 마을, 들판, 그리고 국도 18호선 도로가 보이고요. 또 그곳에서 또 내려다 보면은 조금 먼 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등량만 바다가 보입니다. 예. 그곳에서 보면은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다가 바로 가까이 있지는 않고 좀 멀리 보이는군요. 예,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작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딱 전해졌을 때 그 마을에서 잔치하셨죠? 잔치라기보다는 뭐 조그만하니 마을 조그만한 잔치 했어요. 어쨌든 안 하려다가 예. 사람들이 많이 오셨죠. 생각보다는 홍보도 안 했는데 많이 왔어요. 네. 한강 작가가 뭐 아버님 뵈러 자주 들리곤 했었죠, 거기 마을에. 예, 그 수상하기 전에는 자주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수상하고 나서는 그렇게 좀 많이 출입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갔다고. 예. 엊그저께 한승원 선생님께서 여수를 가셔서 따님하고 시간을 조금 보내고 오셨다라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노벨상 수상 이후에 그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습니까? 어때요? 수상한 뒤로는요, 네. 이제 확실히 좀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관광버스로도 오시고, 어허. 또 먼 곳에서 승용차로도 또 한 분이 또 그렇게 승용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단체로 또 여러 명이 타고 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외국인들도 옵니까? 외국인들도 간혹 봤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지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아무튼 그 노벨 문학상의 산실인 그 마을을 중심으로 많은 또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이장님도 좀 더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 또 우리 군수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양면 율산리 박흥식 이장 함께 만났습니다.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린 이렇게 한다. 오늘 전남 장흥군 편이고요. 12시 29분 향해 가네요. 잠깐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봅니다. 기상청의 조하늘 씨. 네, 일요일인 오늘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만 끼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내일이 걱정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최대 3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도에 비나 눈이 시작돼 오전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이후 곧바로 모레 새벽에 또 다른 강수구름이 유입되면서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동부와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경기 남부와 북동부에도 최대 25cm 이상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10에서 20, 영남에도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중부지방은 시간당
최대 5cm, 남부지방은 최대 3cm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이동하기 전에 날씨와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에 바람도 강해지겠고요. 기온도 갈수록 낮아지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목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연휴 동안 폭설과 추위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이 시각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집으로 길을 떠나면서 도로 위에서 많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에 접어든 지금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부터 부산까지는 5시간 30분, 대구까지는 4시간 반, 강릉까지도 3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광주와 목포 각각 4시간 20여 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길목들 경기와 충청권 정체 상당한데요.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는 천안 일대와 옥산에서 청주 쪽 통과가,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도 풍세교에서 차량 터널 쪽 통과 가장 어렵고요. 더 가서는 남 논산 요금소 일대로도 서 있다시피 한 정체 이어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또 가평부터 강촌 쪽으로, 영동선 강릉 방향은 마성터널과 용인 일대, 호법 부근 주춤하다가 강원권 진입해선 원주와 면원 부근으로도 오후 정체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린 이렇게 한다. 오늘 전남 장흥군의 김성 군수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제 한승원 선생 또 한강 작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장흥이 2008년에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문학관광기행 특구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흥 출신 이 문학인들이 한강 한승원 선생 말고도 많은가 봐요. 이제 제일 처음에 장군이 문학의 고장이라고 명명된 계기는 그 우리가 가사문학의 효시를 정철의 관동별곡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25년 전에 그 이 백광홍 선생의 관서별곡이 25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 중엽의 가사문학에 가장 많이 활동한 문인들이 장흥에 많이 계셨고요. 아, 그랬어요. 그 길을 문맥을 이어받아서 현대에 와서 뭐 이청준 선생, 한승원 선생, 송기숙 선생, 그다음에 이승우 선생 이런 유명한 어떤 걸출한 작가들을 배출했고, 이청준, 송기숙 이런 분들도 장흥 출신이에요. 이승우 선생까지. 이승우. 그리고 이제 지금 문단에 등단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180명 정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장흥에 문인들이 많이 활동한 곳인데, 이런 말이 있죠.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장흥에 와서 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흥에 문인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림의양의 고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문학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뿌리는 조선 중엽까지. 그렇죠. 그래요. 네. 앞으로 이 노벨문학상을 이제 계기로 어떻게 어떤 이 문학 관련된 단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본적지고 아버님이 거기서 문학을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승원 선생 생가가 사유지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1월 14일 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를 옛날에 선생과 한강 작가가 이럴 때 이제 활동했던 그 이제 추억이나 어떤 배경들을 하려고 복원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승우 선생, 송기숙 선생이나 생가를 매입해서 어떤 그 생가들에 대한 복원 작업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한승원 선생님 작품 활동하는 해산터굴 밑에 바닷가 쪽에 한승원 문학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러게 이 문학 산책로를 한강 작가의 어떤 시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강 작가의 시까지를 같이 확장 보완해가지고 시비 같은 거 세우고. 이미
한승원 선생님 시비는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한강 작가의 시를 더 시비를 세워서 이제 부녀문학 산책로로 확대 개편할 그런 계획으로 예. 있고 저희들이 이제 한승원 선생의 시비가 저기 있는 문학산책로와 이청준 선생의 어떤 선악동 나그네의 그 배경이 되어 있는 해안선이 42.2km 정도 되는데 42km면 마라톤 코스네요. 그렇죠. 마라톤. 완전히 마라톤 코스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해안선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미 작년 사업으로 확정된 은하수 로드길이라고 문체부에서 사업이 결정됐네. 거기를 노벨 해안 문학 산책로로 거점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우선 펜백스 보드랜드라든가 보림사라든가 이런 관광지들 많은 관광객들 오는 곳에 북카페를 지금 조성을 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폐교라든가 예. 그리고 빈집을 살려서 서점이라든가 책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문학인들 어떤 거처할 수 있는 레지던스로 만들어서 문학 창작소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 앞으로 뭐 노벨 문학 100일장 대회라든가 노벨 문학 축제 같은 거를 지금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저출생 얘기로 가면 이 지방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흥군도 그렇죠. 계속 그렇죠. 인구가 줄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심각해요? 저희들이 올해 이제 작년 말에 34,45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10년 전에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43,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10년 사이에 9,000명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농촌에 대한 인구 감소가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가 제일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전라남도가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거기 이제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고 그렇죠. 그 산업 구조가 거기가 이제 1차 산업이 전국 평균은 4.7%밖에 안 되는데 전라남도는 21.6%예요. 예. 그리고 2차 산업도 전국은 약 16% 정도 되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9.9%, 약 예.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서비스 산업은 이제 전라남도가 68%인데 전국은 78%인데 우리 전라남도는 68%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산업 구조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두 번째는 인구 구조에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령 인구가 많죠. 노령 인구는 전국에서 제일 높고 청년 인구는 제일 낮습니다. 노령 청년 인구는 21%밖에 안 되고 21%로 적고 노령 인구는 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그러고 세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방금 얘기한 대로 전라남도가 인구 소멸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라남도의 그 노인 비율이 24%가 넘는다 네. 그랬는데 장흥군의 노인 비율은 몇 프로예요? 저희들은 38%입니다. 아. 심각하죠. 군단이 예. 농어촌 지역은. 지금 장흥군의 출산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23명이 출산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225명이 출산을 했거든요. 10년 사이에 한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예. 근데 이제 방금 얘기 나눈 이제 사망은 저희들이 이 작년 말에 593명입니다. 그래서 약 4배 정도 이상의 출생률과 사망률의 어떤 차이가 4배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 인구가 거죠. 감소할 수밖에 없고 예. 특히 이제 청년들의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방금 얘기한 일자리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출생률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감소할 건데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장흥군은 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어떤 것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전국 최초로 결혼 장려금 제도를 뒀어요. 2017년도에 결혼을 하면 거의 이제 결혼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 장려금 제도를 줬는데 출산 장려가 아니라 결혼만 하는 결혼 장려금을 줬는데 얼마를 줘요? 600만 원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장이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오면 200만 원을 가산금을 더 지급해갖고 8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흥 거주자가 이웃 동네에서 신부를 데려오거나 신랑을 데려오면 그렇죠. 800만 원. 예, 200만 원 더 주고. 알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출산 장려금 제도라는 걸 또 두고 있는데 출산 장려금 첫째 일을 낳으면 300만 원 줍니다. 네. 둘째 일을 낳으면 500만 원 줍니다. 셋째, 넷째를 낳으면 700만 원 주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째 이상을 나면은 1,200만 원까지를 줍니다. 1,200만 원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7명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다둥이 가족이 있고. 다둥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출생 아동 수당을 주거든요. 올해부터 몇 살까지? 우리 지금 국가가 0세부터 8세까지 출산 수당을 주는데 이거를 좀 확대하자.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이제 인구 소멸 위기니까 전라남도하고 저희들하고 시장 군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과 협의해서 1세 0세부터 18세까지 18살까지. 예, 그래서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출산 아동 수당을 지급해요. 거의 유럽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18살까지 주는 걸 보면. 18살까지. 근데 이제 결국은 청년들이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우리 장항에 와서 취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 취업자 중에서 무주택자거나 그다음에 이제 사업하는 청년이거나 매달 20만 원씩 해갖고 2년간을 지급합니다.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비 지원으로. 20만 원이면 장흥 지역에서는 뭐 월세 같은 거 되겠네요. 월세가 한 4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되겠네요. 네, 절반은 되는데 그거 이제 또 별도로 그거는 우리 전라남도하고 국가하고 같이 사는 거고 우리 장 자체적으로 우리 장에 와서 주소만 청년들이 이전하면 전입을 하면 1년에서 2년까지 30만 원 지급합니다. 한 달에? 한 달에. 그리고 3년에서 4년 됐을 때는 20만 원. 그리고 5년째 됐을 때는 10만 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한 20만 원에 추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장군의 독자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있는 그걸 제도거든요. 이거는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장군의 어떤 인구를 위해 전입한 사람에게는 모두가 예를 들어서 장에서 월세를 들어온다. 이제 제가 왜 이 구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예를 들어 교육청이라든가 교도소라든가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선생들에 거기 이제 뭡니까 이동 주소를 이전 안 해버리고 있다가 가버리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장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있는 동안에 하면 그 사람들이 월세를 살 때 그 이제 월세금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보존해 주자. 그래서 인구 감소를 최소화시키자. 알겠어요. 그건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을 저희들이 발행했는데 이거는 이제 매칭이거든요. 이제 내가 10만 원 내면 이제 또 이제 군에서 10만 원 해가지고 3년 동안 10만 원씩 하고 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제 3년이 지나면 7,200만 원 정도를 이제 목돈을 이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끔 알겠어요. 그 제도를 도입했고요. 청년들이 이제 와서 농촌에 살면 여러 가지 농업 기술도 배워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 역량 강화 사업도 그런 추진하고 있거든요. 역량 강화. 그렇죠.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이라든가 청년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파격적이네요. 네, 주거비 지원이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그 지역에 머무는 생활 인구 개념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행안부에서 실시간 이상 그 지역에서 머무는 생활 인구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교부세를 배정하는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런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활 인구를 유치하려면 저희들은 이제 첫째는 이제 축제 때 많이 와야 된다. 축제. 그래서 저희들이 사계절 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는 물축제가 있고 가을에는 이제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있고 겨울에는 이제 정남진 해맞이 기원 행사가 있고 이제 봄에 있는 걸 특산물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특산물 축제를 노벨 문학 축제로 저희들이 이제 개석해서 사계절 항상 축제를 통해서 이제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 증대되는 그런 걸 깨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만의 유일하고 특화되고 특성된 그런 관광 자원들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도록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전지 훈련이라든가 합숙 훈련을 통하면 이제 학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학부모님들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행위를 증대시킬 알겠어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좀 더 상세히 보죠. 축제 가운데 제일 먼저 자랑하신 게 여름에 물축제. 물축제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물축제가? 이제 저희 장군이 이제 물축제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장댐이 막혀지면서 장이 가장 이제 오염되지 않는 물과 청정해역이 네. 가지고 있는 등량만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서 여름에 모든 이제 사람들이 물을 좋아하잖아요. 시원한 거를. 네. 그래서 탐진 장댐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탐진 강변에서 탐진강 예, 강이.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작년에만 해도 69만 명이 다녀갔거든요. 69만 예. 명이요. 그래서 이제 물축제에 대한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물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보다 젊어진 축제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이제 글로벌한 축제로 가자 해서 태국 송크란 축제 있죠. 태국의 예, 송크란. 예,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걸로 해서 어허. 작년에 거기 공연단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올 봄에 그쪽에서 송크란 가기로 돼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장물이 치유되고 건강한 물이고 이제 장수의 물이다. 이런 어떤 물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확립해 가지고 예, 예. 물축제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됐고 특히 물축제에 많이 온 이유가 장물축제 가면 너무 저렴하고 알뜰한 축제더라.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두 막 번째 서로 막 물총도 쏘고 막 그래요. 물총 쏘고 그리고 물대포도 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락 이제 저녁에는 EDM 파티를 해갖고 물 나면 음악하고 네, 같이 물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그런 알겠습니다. 축제네. 그게 이제 여름의 물축제고. 아까 가을엔 무슨 축제? 가을에는 이제 건강치유제 대한통합학 박람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양방, 한방 이것만 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양방과 한방과 대체의학을 합한 통합의학이라는 것을 거기에 의해서 전시하고 거기에 통합의학. 거기에 관련된 의사들이 이제 그 이제 관람객들에게 예. 진단도 해주고 병을 치료고 알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예방하는 그러니까 가을에는 의학 관련 네, 축제고 건강 관련 건강 관련.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이제 우리 장이 굴구이가 유명해요. 굴. 예. 바닷가 쪽에. 그래서 네. 이제 아침에 이제 정남진 통일 기원 해맞이 축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통일 기원도 하지만 개인들의 염원까지를 비는 그런 겨울에 이제 축제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예. 거기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되면 축제는 노벨 이제 축제로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기 예. 때문에 그걸 통해서 특화된 우리 장만의 노벨 문학 축제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그다음 이제 축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되고 유명 관광지는 어디예요? 저희들 장이 좀 다른 지역과 관광지가 좀 차별화돼 있는데 첫째는 우리 장이 이제 치유와 힐링의 어떤 이제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편백수 우드랜드. 편백나무숲. 예, 숲. 예, 편백수 우드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마음 치유 건강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장 어떤 댐을 둘러보는 그 둘레길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치유와 어떤 그 힐링의 어떤 관광지. 그다음에 우리 장이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일한 사당이 있는 해동사가 있거든요. 안중근 의사의 사당이 네, 유일한 대한민국에서 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축산안씨라고 안중근 의사 사당이 저렇게 독립운동하다 죽어갔는데 누군가 그게 이제 제사를 좀 모시자 해갖고 예. 거기 유지들과 그 집안에서 그 죽산 안씨의 집성촌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동사를 위해서 거기를 이제 역사관으로 저희들이 받고 역사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육하고 체험하고 둘러보는 그런 해동사가 있고요. 역사 저희들이 문화 관광지로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장군이 동학혁명 최후의 격전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동학혁명의 최후의 격전지 그다음에 명랑대첩의 출발지였던 회령진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삼도수군 통제사 제수를 받았고 장서 네. 배 12척에 7,000량 전투에서 패했던 배를 수선했던 건 우리 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 12척을 수선해서 네, 네. 명랑대첩의 출발지죠. 그런 어떤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현장들.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창조의 그 어떤 관광지가 있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장군이 교도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영화 촬영지로도 또 또 연속극 촬영지로 유명한데 네. 여기를 이제 빠삐용 집이라고 해가지고 영화 어떤 촬영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보관 공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도소였던 교도소를. 예. 알겠어요. 예, 내가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정남진이라고 했잖아요. 네. 정남진이 위도상으로 126도거든요. 그리고 광화문도 126도, 중광진도 126도, 예, 예. 하얼빈도 126도. 아까 안중근에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정남진 타워가 있는데 예. 이 정남진 타워를 126도 타워로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일은 하나의 민족, 둘은 두 개의 국가, 세 개의 육은 이 통일을 하기 위한 통일의 가치. 그런데 소통하고 그다음에 화해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가자 그런 뜻으로 126 타워로 바꿨습니다. 예. 그 발상의 전에 창조였던 관광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스포츠 전지훈련은 주로 어떤 그 종목에서 많이 와요? 저희들은 이제 전국 지금 씨름대회도 지금 3년째 개최되고 있고요. 항상 겨울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축구 전지훈련도 오고 예. 뭐 역도 전지훈련들, 배드민턴, 전국대 이런 다양한 스포츠들이 우리가 전지훈련과 그리고 전국대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역의 어떤 그 시장뿐만 아니라 마트 이런 여관, 네, 네. 숙소, 식당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은 장흥 인구를 어디로 지금 목표를 삼고 계십니까? 제가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인구 4만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너졌죠.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자연 감소와 출생률이 너무 차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 목표가 뜨는데 저희들이 인구 감소율이 굉장히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3.5%에서 지금 1.6%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예. 제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예. 앞으로 올 연말까지 약 3만 5천 거를 좀 달성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책사업 호구공이 들어오고 국민안전체험관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대한 이제 인재 개발원이 들어와요. 네, 그럼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구 4만 명을 한번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것을 해보겠다.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꼭 그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전남 장흥군의 김성 군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강 작가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해서 일부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악동 뮤지션이 부르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잠깐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